지금 감염 전문가들 이야기가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중증 환자를 치료할 치료 능력도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이 양쪽에 압박이 있는 것이어서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백신이 필요할 때는 치료제 이야기하고 무슨 K방역 자랑하다가 백신이 늦어졌죠. 그 뒤에 백신이 빨리 확됐다면은 고통이 좀 줄었을 텐데 백신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아주 능동적으로 그 치료시설 확대를 통해서 이 확산이 될 경우에 빨리 그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병실 부족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폭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은 또 전혀 대책을 해놓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서민들로 볼 때는 다시 돌아간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좀 비상한 방식으로 좀 더 선제적인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 같습니다. 네.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이제 왜 이게 정부 여당 김종인 위원장도 정부 이야기를 하고 또 집권 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정부가 예산 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608조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우리 윤 후보가 50조, 100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집권 이후에는 우리 정부가 예산 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재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이랑 저랑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도 해보고 감액도 해봤지만 이 정부 예산에 불효불급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태가 심각해져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을 중단하고 거리두기로 다시 들어가고 특단의 대책으로 들어갈 정도의 위기라는 인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예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단기 일자리 예산 같은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로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되냐 그러면은 이게 여야 간의 수치를 가지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빚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새롭게 50조 100조를 가져오라는데 이 50조가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걸맞는 정도의 돈입니다. 지금 이미 빚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난해 집행률도 저조했는데 굳이 다시 편성한 예산들이 수조씩 됩니다. 그런 예산들을 하고 해서 정부가 빨리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해서 홍남기 부총리와 모아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변했다. 지금 당장 10조, 20조, 30조 쓸 수 있는 돈을 새롭게 재편하라. 다시 잘 가져와라. 그럼 금방 여야 합의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권 후에 하겠다는 것은 바로 예산 편성권을 그때는 국민의힘 당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당 정부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강 건너 불궁이 아니라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그 말뿐인 여당 후보가 어디 있나 싶어서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여당 후보가요. 대통령 만나서 지금 607조 예산을 재편합시다. 그중에 한 20조, 30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야 되고요. 특히 소상공인 이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여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을 지금 강요해 왔지 않습니까? 그 소상공인들은 피해업종들은 정부 명령 수행하다가 이렇게 피해를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보상법을 만들어 놓고 그랬으면 행정명령 발동한 건데 지난해 3월부터니까 지난해부터 소급해서 해줘야죠. 소급이 아닙니다. 행정명령이 시작된 데부터 보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난 7월부터 한다 그러고 25만 원씩 30만 원씩 88% 나눠준다고 14조 쓰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조 예산밖에 편성 안 했습니다. 과감한 예산의 재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와 여당의 책임입니다. 이 100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지난해 우리 국회의원 총선할 때 김종인 그 당시 선대위원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재편해서 100조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600조 이상, 600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예산이. 그런데 온 나라가 비상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경직성 예산이 물론 있죠. 국방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급여라든가 또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있을 텐데 그 경직성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또 특별히 일자리 만든다고 단기 일자리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쏟아부었습니까? 그런 일자리 등등을 다 편성해서 일단 세출 조정부터 확실히 한 뒤에 그걸 가지고 100조를 만든다는 각오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일단 세출 조정이 참 중요하다. 피 같은 국민 세금과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하는 이런 그 부채를 통해서 돈을 펑펑 쓸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그 정부 예산 중에 불효불급하고 우리가 같이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해보면요. 집행률이 10%, 20%도 안 되는 것도 똑같은 금액을 또 해놨습니다. 불효불급할 뿐 아니라 집행 실적도 낮고 그 효과도 없는스러운데 그런 예산부터 정부 스스로가 빨리 가져와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단기 일자리 만들려고 한 것도 참 많고요. 그리고 이 무슨 사업성, 공약성 예산하려고 한 게 많은데 이제는 정말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부가 여당인부터가 딱 그런 예산을 가져온다면은 그래서 100조를 재편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나 국채 발행 이거 이전에 세출 조정부터 해야죠. 현재 있는
예산안 중에 세출 조정부터 예.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원래 후보가 이제 이야기할 대목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선대위가 구성되는 과정이었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뭐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면서 조금 뉴스의 주목도가 높았을 뿐이고요. 후보가 원래 계속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정말 그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발대식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고 개인이 뭐 나라를 이끌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혹은 대통령 후보가 아무렇게나 말해놓고 아니 그게 아닌가 벼 하고 또 말을 바꾸고 하면은 국무위원들은 뭐가 되고 나라는 뭐가 됩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모여서 될 대목이고요. 우리 경제 규모라든가 우리 외교 안보 환경이나 또 급변하는 이 보건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을 보더라도 그게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날 어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아주 K 방역 자랑하다가 그 다음날 위기가 처하고 이런 경우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에서 좀 신중해야 되고 그런 동안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더 엄밀한 말을 하는 메시지를 다듬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다시 정비가 되고 했으니까 또 하는 말은 또 과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혼자서 말 타고 호령하고 누구처럼 올라서 그냥 오늘 이 말 했다가 내일 다른 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럼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주식시장도 정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정부 통치는 국정은 인사로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언어 총리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경제는 당시 대통령이 했던 그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 또 부총리 이런 이제 그 누구를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로 해서 한 정부의 정책 미래가 이제 걱정이 되겠죠. 또 하나 이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지금 너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좀 이념화돼 가지고 근데 전세는 나쁘다. 전세 나쁘다 해서 전세는 사라지고 지금 모두 월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 그것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월세를 예사로 삽니다. 이런 나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결국에는 공급이 뒷받침 안 되면 시장이 우리 주택공사 LH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땅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의 시장을 돌리지 않고서는 그래서 부동산이 나오고 매물이 나오고 임대 물량이 나오고 하지 않고서는 이 많은 그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을 골고루 살피는 그런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겠고 그런 정책을 준비할 겁니다.